안녕하십니까?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 흐름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되면서 유가는 추직 상승의 늪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어제 단 하루 만에 미국 서부 텍사스 산원유가 12%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불과 한 주 만에 35.6%라는 경이롭고도 두려운 상승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의 상황도 다르지 않아 배럴당 80달러, 후반에서 90달러 선을 순식간에 돌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달러 고지를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기간의 급등세는 우리가 역사책에서나 보던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무려 40여 년 만에 목격하는 극단적인 시장 발작 현상입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의 충격을 떠올리며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과 권위 있는 리서치 기관들은 일제히 경고등을 켰습니다. 이번 사태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 글로벌 오일 쇼크로 전이될 확률이 최대 87%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유소의 기름값이 몇백 원 오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전체를 지탱하는 핏줄, 즉 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2장.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의 핏줄인 유가가 이토록 불안정하게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코스피 전망치나 글로벌 증시뷰를 낙관적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 역시 시장의 공포를 진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구두 개입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대공망을 완벽하게 파괴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을 투입해 원유 운반선을 직접 에스코트하겠다.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원유 선물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겠다. 라면서 융단 폭격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습니다. 정치인들의 입으로 유가를 끌어내리거나 단기적인 파생 상품, 시장 개입만으로는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마비 상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글로벌 경제 펀더멘털의 심각한 손상을 직감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제3장. 중동의 화약고 지정학적 리스크의 본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호언장담한 미 해군의 유조선 에스코트 작전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지 우리는 중동의 지정학적 본질을 아주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란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미군과 정면으로 맞붙는 정규전 대신 철저하게 계산된 게릴라, 비대칭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실전 배치한 자폭 드론만 수만 기에 달하며 페르시아만 연안의 복잡한 지형 곳곳에 숨겨둔 대한 미사일은 수천 발이 넘습니다. 이란은 결코 쉽게 백기를 들 국가가 아닙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화력 앞에서도 절대 항복하지 않고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것이 명백합니다. 설령 미국의 선제 타격으로 이란의 중앙지휘, 통제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끝이 아닙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일선 부대 지휘관들이 각자의 판단으로 해협을 지나는 서방의 배들을 향해 무차별적인 게릴라전을 펼친다면 이 좁은 해협에서 완벽한 100%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대 군사기술로도 불가능합니다. 단 한 대의 유조선이라도 드론이나 미사일에 피격당해 불타오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즉시 해상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선사도 이란의 표적이 될 페르시아만으로 배를 띄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전쟁 초기 미국은 3주에서 4주 안에 상황을 통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이제는 6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단기가 아닌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구조적 현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제4장. 이제 시선을 돌려 이번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시한폭탄으로 등장한 걸프만 유정. 폐쇄의 공포에 대해 집중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산유국들이 직면한 가장 끔찍한 물리적 문제는 바로 저장 탱크의 포화입니다. 원유 생산은 공장 컨베이어 벨트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기계 스위치를 딸깍 끄면 생산이 멈추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하 안반의 압력에 의해 원유는 지상으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평상시라면 이 뿜어져 나오는 원유들이 거미줄 같은 파이프라인을 타고 초대형 유조선에 실려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유조선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항구에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주요 산유국들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느니 검은 황금들을 당장 어딘가에 보관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급한 대로 걸프만 안쪽에 갇혀있는 유조선들까지 모조리 임시 해상 저장소로 징발하여 원유를 꽉꽉 채워넣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유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한계 상황을 탱크탑 상태라고 부릅니다. 저장 공간이 100%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 산유국 입장에서는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제5장. 태울 수도 버릴 수도 없는 원유, 최악의 시나리오 셔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장고가 100% 차오르는 탱크탑 상태가 되면 산유국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뿜어져 나오는 원유를 그냥 바다에 콸콸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연안 생태계를 스스로 재앙으로 몰아넣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는 원유를 불에 태워버리는 이른바 플레어링 작업도 불가능합니다. 가벼운 천연가스와 달리 끈적한 원유를 대규모로 태웠다가는 순식간에 통제 불능의 초대형 화재로 이어져 유전지대 전체가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산유국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역사상 가장 피하고 싶은 단 하나, 원유를 퍼올리는 밸브를 강제로 잠가버리는 유정 폐쇄, 즉 셔신 조치뿐입니다. 하지만 지하의 밸브를 잠그는 순간 끔찍한 산업적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펄펄 끓으며 흘러야 할 원유가 파이프라인과 지하 안반 틈새에 흐르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 원유 속에 포함된 아스팔트와 중질 성분들이 차갑게 식으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혈관이 막혀 신체가 괴사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과거 걸프전 당시의 뼈아픈 역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쿠웨이트가 전쟁으로 인해 강제로 유전을 멈췄을 때 파이프라인 내부가 모조리 굳어버렸고 훗날 이를 정상화하고 복구하는 데 무려 5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단순한 생산 중단이 아니라 생산 인프라의 영구적인 파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6장. 딱 2주 남았습니다. 폭등하는 유가의 파급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남은 골든타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에너지 전문가들의 비관적인 분석에 따르면 중동 산유국들이 비상용으로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은 길어야 3주에서 4주치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쟁이 시작되고 바닷길이 막힌 지 일주일이 속절없이 지났습니다. 즉 앞으로 길어야 2주, 기적이 일어나 아무리 늦춰져도 3주 안에는 중동의 모든 저장 탱크가 100% 꽉 차게 된다는 수학적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앞으로 2주 내에 휴전이나 해협 봉쇄 해제 같은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고 산유국들이 눈물을 머금고 밸브를 잠그기 시작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원유 공급 부족이라는 단어를 넘어섭니다. 향후 수년간 글로벌 원유 생산 캐파 자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란이 그동안 암암리에 밀수출하던 물량까지 합치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무려 약 25%가 한순간에 증발해버립니다. 생산 기반 자체가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미국의 전략 비축유를 풀고 선물 시장에 개입한다 한들 떨어지는 칼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전략 비축유는 현재 약 20일치 분량밖에 남지 않은 위험한 수준입니다. 자국 내 원유가 부족해지면 미국은 즉각 수출을 통제하고 물량을 줄일 것입니다. 중동의 공급이 막히고
미국의 수출마저 줄어드는 최악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면 유가는 $100를 가볍게 돌파해 배럴당 $150를 향해 솟구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7장 동아시아 삼국 에너지 의존도의 진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의 에너지 자급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지난 10수년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태양광, 풍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 설비를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확충해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무려 85%를 스스로 자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은 고작 15%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밀하게 계산해보면 중국 전체 에너지 믹스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90%에 가까운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중국에게 국제유가 폭등은 성장을 약간 지연시키는 고통일 수는 있어도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치명타가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만약 미국이 유가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경제 제재를 암묵적으로 완화하여 인도와 중국이 값싸게 러시아 원유를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오히려 경쟁국들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가동하며 글로벌 제조원과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8장 다음으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중동 의존도는 높습니다. 중국이 끄떡없다면 이 사태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참담하게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률은 국내의 모든 원전 발전량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포함하더라도 겨우 19%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려 81%라는 압도적인 비중의 에너지를 전적으로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도입 경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 물량의 약 71%를 철저히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동 원유 물량의 95% 이상이 바로 지금 기뢰와 미사일의 위협으로 꽉 막혀버린 호르무즈 해협을 정확히 통과해서 들어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그룹이 글로벌 에너지 쇼크의 가장 직접적인 타겟이자 최대 피해국으로 한국을 지목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국가 에너지의 9% 언저리만 유가 상승의 타격을 받지만 한국은 국가 에너지의 80% 이상이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그대로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구조적 비극을 안고 있습니다. 제9장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안보의 비극은 비단 한국만의 고립된 문제가 아닙니다. 바다 건너 이웃 국가인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우리보다 낮은 13%에 불과하며 대만의 자급률은 고작 4%라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상국이 하나같이 중동의 검은 피, 원유의 국가의 명운을 목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이들 동아시아 세 나라의 경제적 목줄을 동시에 조이는 거대한 교수형 밧줄과 같습니다. 동아시아 상국은 전 세계 제조업의 핵심 기지이자 글로벌 IT, 자동차, 핵심 반도체 공급망을 뛰게 하는 심장부입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공장 가동 원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중간재와 최종재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바다를 건너 미국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으로 전이됩니다. 즉 중동의 지정학적 사태는 단순히 아시아 변방의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공급망을 무너뜨리고 간신히 잡혀가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다시 맹렬하게 재점화시키는 거대한 뇌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제10장 경제 성장률의 증발과 스태그플레이션 국제유가의 살인적인 급등은 당장 한국 경제의 성장률과 서민들의 물가에 회복하기 힘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힙니다. 국내 대표적인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성장률은 0.3%포인트 깎여나가고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추가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사태가 악화되어 우리가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유가가 $150까지 치솟는다면 상황은 재난 수준으로 돌변합니다. 국가 경제 성장률은 무려 0.8%포인트나 허공으로 증발해버리고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의 2.9%포인트나 추가로 폭등하게 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간 스탠리 역시 비슷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 오를 때마다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최대 0.6%포인트씩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출과 내수 경기는 차갑게 식어 침체되는데 시장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는 현상. 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이른바 슬로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늪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가계 부채와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치솟는 수입 물가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끔찍한 진퇴양난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제11장 제조업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피를 토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해상 운임표와 유가가 동시에 솟구치면서 수출 기업들은 제조, 원가 급등과 납기 지연이라는 피할 수 없는 이중고를 맞았습니다. 당장 수출용 컨테이너를 중동 지역으로 보내려면 선사들에게 수천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전쟁, 위험 할증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 지역을 피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으로 배를 돌리면서 운송기간은 보름 이상 한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달러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면서 원자재 수입 비용은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핵심 부품의 운송 지연과 완성차 수출 차질에 직격탄을 맞았고 가전 업계는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 탓에 치솟은 운송비를 제품 가격에 전가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업 마진을 고스란히 갉아먹히는 제살 깎아먹기에 돌입했습니다. 항공사들의 피해도 참담합니다. 유류비와 비행기 리스료를 모조리 비싼 달러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이 10원 오를 때마다 수백억 원의 환차손을 입으며 눈물을 머금고 운항을 취소하는 사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12장 지금 잘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공장, 즉 팹은 24시간 내내 그야말로 전기를 엄청나게 먹어치우는 거대한 하마입니다. 국제유가가 올라서 전기료를 인상할 경우 반도체 제조원가 상승으로 실적 악화 요인이 됩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올라 발전 원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짊어지고 있는 200조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한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을 폭등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제조 원가가 치솟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용 상승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글로벌 수요의 증발입니다. 유가와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스케줄이 무기한 지연됩니다. 이는 곧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핵심 빅테크 기업들의 막대한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수십조 원을 들여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니 투자가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결국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고부가가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유가는 결코 우리 반도체 산업과 무관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13장 위기 속의 기회는 있습니다. 산업별 수혜와 피해 섹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냉혹한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극심한 유가 상승은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위기지만 시장 참여자 누군가에게는 부를 창출할 명확한 기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단기 급등 국면에서 가장 먼저 미소를 짓는 섹터는 정유, 해운, 방산입니다. S-오일,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사들은 과거 싼값에 사둔 원유의 재고, 평가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합니다. 게다가 글로벌 경유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제품을 팔 때 남는 정제 마진이 폭등하게 됩니다. HMM 같은 해운사들은 항로 우회와 물류 교란으로 해상 운임이 크게 뛰어오르며 엄청난 수혜를 봅니다. 방산업종 역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국방비 지출이 폭증해 K방산의 수주 랠리가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 항공운송, 석유화학, 물류업체들은 혹독한 겨울을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길고 깊게 주목해야 할 거대한 메가 트렌드는 바로 신재생 에너지의 폭발적인 재평가입니다. 특히 중동발 위기로 LNG 물량 운송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LNG 발전 비중이 매우 높아 가스 가격 상승이 전력 시장 가격의 폭등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단순한 친환경을 넘어 국가 생존을 위한 에너지 안보의 핵심 대안으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제14장 만약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조기에 풀리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최악의 유정 폐쇄가 현실화되어 고유가 상황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된다면 주식시장의 판은 완전히 반대로 뒤집힙니다. 단기 수혜를 누리던 섹터가 끔찍한 피해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운송거리가 늘어나며 탱커선 발주가 늘어나 혜택을 보는 듯하지만 고유가가 반년 이상 고착화되어 글로벌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지면 해운사 선주들이 선박 발주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역설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반대로 고유가 장기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슈퍼사이클을 맞이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원전과 인프라 섹터입니다. 화석 연료 의존의 한계를 느낀 글로벌 국가들은 에너지 독립을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할 것입니다. 스마트 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전력 효율화 기업들도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제15장 시청자 여러분, 유가 $100, $150 시대의 공포에 휩쓸려 보유한 주식을 패닉셀 하거나 반대로 금방 끝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취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여러분의 계좌와 포트폴리오를 해부하고 점검해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 전략은 양면 작전으로 가야 합니다.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확률에 대비해 단기 모멘텀이 살아있는 정유와 방산 같은 섹터로 트레이딩 포지션을 일정 부분 구축하십시오. 동시에 유정폐쇄라는 최악의 장기전 시나리오를 방어하기 위해 원전, 해상풍력, 태양광, 스마트 전력 인프라 같은 구조적 성장주를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바벨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올 유가 폭등 시나리오, 그리고 한국 경제에 피할 수 없는 위기와 투자 대응 전략에 대해 깊이 있게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